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여름한 이제 휴장기가 끝나고 이제 서울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부산, 제주가 쉬고 서울만 토요일 15개, 일요일 15개, 30개 경주입니다. 일단 30개 경주이기 때문에 보통 제가 10개 경주하면 뭐 1시간 정도 걸렸는데 15개 정도 하면 뭐 1시간 반 이상 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아닌 경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인기마 뭐 두마필 뭐 저배당 경주, 저배당 경주인데 그 두마필을 빼놓고 공략할 수 없는 경주, 예. 설령 그게 못 들어오더라도 이제 그런 경주들은 그냥 좀 넘어가고, 또 아니면 조금 정말 부진마들 경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주들은 좀 짧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 폭염, 이제 비도 안 오고 이제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아침 9시 현재 마사이 발표로 건조 3% 줄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물을 좀 주로에다 물을 뿌려 놓는 것 같아요. 새벽에 한 6시쯤 나가면 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좀 물기가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뭐 시작하고 얼마 안 되면은 그냥 말들이 뛰어다니면 먼지가 폴폴 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빨리 이제 이렇게 건조해지는데, 자, 이제 가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건조줄에서 좀 약한 말들이 있고 또 다습줄에서 강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필들 좀 인기권에 이제 한두 마리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뺀다거나 뭐 이제 어떤 조금 이제 약하게 봤을 때 좀 공략의 어떤 메리트가 있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 더위만 좀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덥기 때문에 조교를 지난주 일요일까지는 그냥 미리 빨리 조금 이제 강하게 해놓고 나서 주중에 들어서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같은 때는 조교를 이렇게 강도를 높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말들도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이제 뭐 안장이 이제 땀에 젖어서 이제 밀려가지고 사람이 떨어지는 훈련자가 낙마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교를 그렇게 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또 그다음에 뭐 열사병, 일사병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뭐 이렇게 특별한 뭐 그 더위 하나만 여러분들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8월 첫째 주죠. 8월 첫째 주 토요일, 8월 5일 토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산 육군 이세마 오늘 첫 경주는 이제 1000m로 펼쳐집니다. 자, 이 경주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달라진 게 뭐냐면 그냥 이런 경주 같은 경우에 6번 이제 라운더 판타지와 9번 지구라트가 이제 당연히 인기 1, 2예요. 특히 이제 지구라트가 인기 1위가 되겠죠. 왜냐하면 실전에서 이제 입상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모험, 이런 경주들은 모험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쌍승식을 한번, 이렇게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왜냐하면 6번 라운더 판타지가, 라운더 판타가 주행심사 때 여느 마필과는 다르게 여유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여유를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둘 다 13초 9예요. 13초 9 맞죠? 13초 9. 예, 둘 다. 근데 얘는 지구라트는 실전에서 보여준 13초 9고, 이 라운더 판타는 주행심사,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13초 9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실전에 들어가서 13초 7, 이렇게 뭐 5,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단축을 시킨다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선행을 간다면 여유가 많았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보니까 기록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주행심사 때. 그러면 얘가 이제 6번 라운더 판타가 선행을 선점을 하면 지구라트가 외곽으로 아무래도 이제 불리한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 9번 뭐 이런 것도 좀 감안해보고, 어차피 6번, 9번은 복승식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2배가 넘으면 일단 방어 정도는 해두는 게 좋겠죠. 안전장치는 해두면서 쌍승식도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을 겁니다.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뭐 예상가나 또 팬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면은 뭐 안전 저배당이기 때문에 또 아직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쉬어가는 것도 건너뛰고 가는 것도 괜찮겠죠. 뭐 여기 창조의 기둥이라든가 뭐 히어 아이엠 이런 것들 좀 그렇게 큰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8마리가 출전해 있고 요 경주는 좀 좀 공략해 보고 싶은 경주긴 한데 좀 뭐랄까요? 일단 위험성이 있어요. 좀 불리해졌습니다. 제가 이 8번 파노라마 킹이 뭐 한 혼합 사고는 이제 출마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몇 마리가 이제 빠지면서 한 10마리 정도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출전 등록을 출전할 수 있는 마필을. 근데 뭐죠? 24주에 천둥 호랑이 뭐 이런 것들 몇 마리 빠지면서 8마리가 됐어요. 근데 누구죠? 파노라마 킹이 얘도 역시 아까 라운더 판타처럼 전 구간을 여유 있게 왔어요. 아주 스타트부터. 그래서 거기다 전 구간 여유가 있었고 모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장점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8번 게이트라는 겁니다. 8번 게이트가 왜 문제냐? 얘가 월등한 순발력을 지녔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인사 말씀에서 건조주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린 마필들이 조금 어떤 능력을 조금 더 쉽게 힘을 덜 들이고 뛰려면 주로가 양호 이상은 돼야 되겠죠. 양호나 이제 뭐 다습 이 정도는 되면 8번 게이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불리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건조주로 해서 내측에 있는 말들이 빠른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기수의 성향이 조금 조급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어떤 잠재력 측면에서는 욕심이 나지만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지금 7번 이클립스 사운이 인기 1위가 될 것이 좀 확실시 되는데 얘가 지금 2번 크림트 월드랑 같이 이제 동반 습보를 하는데 보니까 얘가 지금 직전에 어떤 그런 컨디션이 아니에요. 어떤 기본 능력은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질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아주 좋은 주폭을 보여줬어요. 신장력이나 이런 것들, 유연성까지. 근데 이 좌전 관골류 이것 때문에 그런지 말이 뻗질 못해요, 다리를. 근데 얘가 7번 게이트에 있단 말이에요. 요게 좀 이제 불안한 겁니다. 어차피 7번, 8번. 얘네들이 만약에 얘가 2번이고 얘가 1번이었으면 이건 뭐 그냥 속된 말로 숨도 쉬지 말아야죠. 근데 둘 다 이렇게 7번, 8번으로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로 돼버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리하다는 얘기고요. 자, 5번 빅토리 히트인데 이제 이번에는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가는 작전을 좀 구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주행심사 때 누구죠? 장추열 기수가 12초 9를 끄는 마필의 마지막 활용 타임에 이런 것들은 바꿔줘야죠. 지금 계속해서 2번이나 선행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첫 번째는 장추열 기수는 아니었나요? 박태종 기수? 박태종 기수는 아니었었고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가 이제 제가 선행을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선행을 가도 서요. 근데 좋은 체형은 좋은데 체형에 비해서 이런 어떤 그 신장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연성 그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떨어지는 마필을 갖고 이제 선행을 가버리면 아무래도 무리할 수밖에 없죠. 추입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부터 작고 힘을 안배하는 것과 초반부터 나는 선행을 가야 돼 그러면 아무래도 기수의 심리가 좀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밀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라스트에서 초반에 힘을 쓴 만큼 라스트에선 걸음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은 그런 단점 아직까지 어떤 그 신장력이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마필 이런 마필들을 어떤 뒷심을 끌어내려면 자기의 어떤 능력을 끌어내려면 오히려 선행 가는 것보다
따라가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그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히어로 파이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뭐 지금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조금 주행이 불량해요. 불량하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자세가 안정돼 있지를 않아요. 똑바로 뛰는 게 조금 부족합니다. 얘도. 그 다음에 이 크림트 월드인데 지난번 뛴 거 봐가지고는 이 7번 누구죠? 예. 이클립스 타운보다 좀 한 수 아래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컨디션은 오히려 지금 이번 크림트 월드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선행은 누구냐면 2번 크림트 월드입니다. 얘가 선행을 갑니다. 지난번에도 안토니오 기수가 외곽에서 있었죠. 외곽에서 모래 안 맞히려고 막 나와가지고 조금 나쁜 표현을 쓰면 예, 그냥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막 무리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쉽게 선행을 가버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7번이 컨디션이 안 좋은 반면 8번의 잠재력, 2번의 선행력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공략해 볼 수 있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여기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3번 대물삭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 누구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인기 4위예요.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만약에 문세영 기수가 지금 이번 주에 조교도 안 하고 무슨 뭐 이렇게 기승 불가 기수?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 만약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으면 이거 또 이번에 또 인기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은 뭐 영원히 잊어버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배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얘의 어떤 그런 그 지금의 어떤 현재의 모습을 갖고 봤을 때는 완전히 어떤 게 변화가 오기 전에는 조금 힘듭니다. 예.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이 인기를 끌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그런 뜻의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도 문세영 기수 탔으면 또 인기 말하네. 정정희 기수가 탔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상가들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예상가는 거의 안 했더라고요. 자, 예상으로 가면 자 11번 트라움 킹이 이게 이제 인기 1위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3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선행마 바깥쪽에 선행마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있었어요. 트리움 킹이. 그러니까 조상범 기수도 여기 3코너에서 4코너까지 오는 과정만 좀 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쪽 바깥쪽에 있는 말들이 빠르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물러설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물러서야죠. 그러니까 이제 조상범 기수는 나도 같이 가야 돼. 나 모래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전개를 펼치니까 나스의 걸음이 무뎌져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예상가들이 기수 핑계대고 뭐 조교사 핑계대고 뭐 마주 핑계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 조상범 기수가 이 양쪽에 두 마리를 두고 만약에 내가 제어를 하고 왔다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기수가 제어를 하고 같이 갔느냐 고삐를 풀고 같이 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수의 실수예요. 여러분들 눈에 띄지 않는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예상가들은 그냥 무조건 갔네 안 갔네 뭐 기수가 뭐 말을 잘 타네 못 타네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결국 기수 문제가 되겠지만 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말한테 힘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좋아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오늘은 11번 게이트야. 여기서 생각할 거는 쉽게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 여러분들은 그것만 따지면 돼요. 지난번에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얘가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 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기수 탓이 아니라 그 다음번 제가 누차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음번을 위해서 이번에 어떤 식의 저 말이 여유가 있었는지 힘들었는지 아니면 몸싸움을 했는지 모래에 민감한지 이런 것들이 다 기수의 역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말한테도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선행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가려면 힘을 쓰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러면 이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6번 빈체로 카발로하고 10번 트리스탄 왕자? 예, 트리스탄 왕자입니다. 이 두 마필이 날라와요. 이제 얘가 무리했을 때는, 만약에 얘가 쉽게 선행을 가면 그냥 놓고 뒤에서 오는 말 두 마필, 선입권의 만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안쪽에 있는 1번 무슨 선? 레전드 선이 이게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얘는 바깥에서 한없이 외곽으로 나와 힘을 쓰고 와야 돼요. 레전드 선이 선행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퍼펙트 티아라 있죠. 또 슈퍼맨이 있죠. 이 11번 쉽게 선행 못 가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그냥 그 얘기까지는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되지만, 일단 제 생각은 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지난번에 이제 성실영웅, 4번 성실영웅 좀 마체가 좀 얇더라고요. 그죠? 400 이렇게 날라오는 걸음은 있었어요. 자세도 파워는 없어요. 나스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휘청휘청 되고 올라와요. 약간 좀 이렇게 느린 걸음이죠. 근데 얘가 그런 걸 보면 힘이 안 찼다는 반증이 되겠죠. 반증이 되겠지만 힘이 안 찼는데, 그래도 똑바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정주행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뻣뻣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장수나 봄이라든가 뭐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낮에서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못 뛰고 비스듬하게 뛰어요. 유연하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탄력은 없어요. 걸음에 파워가 없잖아요. 예. 힘이 늦게 쫙꽉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빈체로 카발로인데, 이전에 그 누가죠? 오수철 기수가 이 3코너에서 4코너까지, 그러니까 3코너부터 4코너까지가 아니에요. 스타트부터 11번 게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한 바퀴 내내 외곽으로 돌아요. 그리고 라스트에서 또 외곽 사행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올라와요.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하고 성실영웅하고 비교를 하면 벌써 걸음에서 차이가 나요. 힘과 힘이 없고, 유연함과 힘이 없고, 이게 차이가 나요. 문제는 이 빈체로 카발로라는 마필이 약간 뻣뻣해. 그러니까 덩치에서 나오는 힘을 갖고 올라오는 거지, 유연성을 갖고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외곽 사행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죠? 빅토리 히트 말씀드렸죠. 얘도 이제 그런 유형의 경직된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직된 몸을 갖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장력이 없는 말. 이거 뭐 유연성이 없는 거죠. 얘처럼 등치는 있지만 역시 몸이 좀 경직돼 있는 말. 이런 말들은 바닥에서 참아줘야 돼요. 바닥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어느 정도 스타트를 잘 했으면 선입권에서 참아줘야 돼요. 근데 오늘은 내측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과연 모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걸 싫어했느냐, 모래 맞는 걸 싫어했느냐, 그게 가늠을 못 하거든요. 제 안목으로는 가늠이 안 됐어요. 근데 오늘은 6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늦으면 갇혀야 된다는 얘기야. 바깥으로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지난번에 이게 만약에 모래 맞고 저러는구나, 이게 가늠이 됐으면은 6번 게이트 있으면 이거 뭐 힘들게 뛰겠죠. 아니면 꽉 지난번에 뭐죠? 콜리타스처럼 그냥 뒤에서 붙들고 오늘 나오니까, 내일 나오나요? 콜리타스처럼 붙들고 있다가 라스트에서 한 발로 그냥 그렇게 쓰든가. 그건 다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여기 스마트 클레어, 이것도 지난번에 다비드 기수예요, 빅토리아 기수 타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성실영웅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 누구죠? 스마트 클레어랑 이 두 마필이 올라오는 이 걸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죠. 얘는 파워는 없어도 유연한데, 얘는 말이 더 흔들리고 올라요. 거기다 말이 몸이 좀 뻣뻣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누가 같아요? 이현종 기수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라스트에서 힘을 쏟기 위해서는 참는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이현종 기수니까 조금 달리 전개를 펼칠 거다.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욕심이 나는 마필은 이 트리스탄 왕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000m 뛰어서 제가 그 과정을 보고 나서, 다음에는 너 1200 나오겠구나.
그거예요. 얘는 지금 얘도 마찬가지. 어떤 상대적으로 성실영웅이나 스마트 클레어나 이런 마필들보다 뭐 월등하게 어떤 힘이 찼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유연성이라든가 거기다 걔네들보다는 파워가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좀 늦었다고 해서 또 막 밀어붙이면 그것도 도루묵이 타블이에요. 그래서 이경준 일단 트리움킹의 선행 여부가 가장 포인트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 경기 마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200m고요. 4경주입니다. 4경주. 마이티센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싱싱생.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가 꺼나서 선행, 무리해서 선행을 갔죠. 예, 그런 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경주 감각이 없는데 선행을 시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음 좀 있으면 또 나오는데 이게 뭐죠? 뭐라고 보는데? 이걸 왜 썼지? 자, 아무튼 얘는 일단 체중이 20kg 빠졌을 때까지 생각을 하세요. 빠졌을 때 그때 생각하세요. 얘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20kg가 빠지면 선취입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늠이 제가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뛴 능력을 갖고 이번에 어떤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얼만큼 더 능력을 보일 건가? 근데 말이 20kg가 불어 있는데 선행을 가버렸기 때문에 선행 가서 라스에 무너졌기 때문에 얘의 능력을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 뛴 걸 갖고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15초 뛰었을 때 이거 선행 안 가도 선의권에서 입상인가요? 입상했잖아요. 그러니까 20kg가 불었을 때는 얘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뛴 게. 거기다가 무리하게 선행을 갔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결국엔 20kg 빠졌느냐 뭐 안 빠졌느냐. 얘가 정상 컨디션까지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만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자, 3번 그레이투드입니다. 뭐가 선행 갔죠? 그날 선행을 뭐가 갔는데 예, 퍼플월드가 선행 가고 안쪽에는 이상규 규시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고 바깥에는 이제 이 그레이트도 8번 달고 있었죠. 8번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드 마번도 안 잡습니다. 이런 말들은. 예. 왜냐하면 얘 뭐 지금까지 제가 몸이 경직됐다 그러는데 여기서 답은 선행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선행 가요? 제가 봤을 땐 못 가요. 그냥 지난번에 보면은 여기 3코너에 앞에 선행마가 있었고 여기서 동 떨어져서 이렇게 펴 여기 두 마리 있었고 안쪽에 뭐가 있었고 이 그레이트드가 8번이에요. 얘는 이제 스는 마필이고. 그래서 제가 그 뒤에서 오는 원더풀 폭스 추천드렸던 경주죠. 코 차이로 졌습니다. 원더풀 폭스. 예. 김효정 기수. 네. 예. 제가 이제 몇몇 기수들을 갖고 여러분들 그 조금 이제 호흡이 맞았을 때 조금 추천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김효정 기수는 이제 좀 빼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주먹만 낮추면 안 낮춰요. 안 낮추는 걸 갖다가 다른 마필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다른 기수들이 누구예요? 이동하 기수가 머니 장군인가요? 뭐 이런 마필들 갖고 보여줬잖아요. 그 주먹이 높으면 말의 힘에 어떤 그 제어를 하는데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들. 주먹 높으면.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이런 기수 측에 포함을 시켰는데 뭐 변화가 없는데요, 뭐. 여러분들 그 원더풀 폭스 조교하는 과정 한번 보세요. 이번 주 거 계속 보세요. 말이 고개를 이렇게 쳐드는데 주먹이 항상 들려요. 주먹이 올라간다는 건 말 고개를 더 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말 고개를 낮춰줘야 말이 힘을 덜 쓰거든요. 그게 실전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위에서 제어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레이트드를 못 이기는, 물론 코차긴 하지만 못 이긴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럭키언입니다. 이제 장추열 기수가 무서운 거지. 사실은 뭐 그렇게 말은 오히려 얘는 보면은 초반은 빠른데 후반이 없어요. 그 이경주에서 만약에 선행을 나설라 그랬다가는 조금 무리하고. 라운 에어포스 이것도 좀 컨디션이 아니고. 나울스카이 이 나울스카이는
뭐 이경주에서는 얘가 지금 선행을 가겠죠. 예, 선행을 가는데 뭐 마체가 얇아가지고 좀 그래요. 남는 건 이제 마이티 센밖에 없습니다. 이 마이티 센의 어떤 잠재력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 주행심사, 그러니까 이번 주행심사를 보면 체중이 안 불어요. 말 컨디션은 좋은데 좀 까불어요. 너무 나대는데 오히려 11번 게이트가 얘한테는 이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마이티 선을 놓고 축을 세워놓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을 갖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예, 4경주였었고요. 자, 5경주입니다. 1300m.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1번 매니샤크, 아니, 죄송합니다. 11번 매니샤크가 지난번에 1번 게이트였었어요. 막 무리가 앞에 뛰는데 여기서 조금 떨어져서 갔죠. 한 3, 4m씩 떨어져서 갔는데, 그 라트에서 올라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덩치에 그렇게 하고 올라와요. 꾸역꾸역 올라오잖아요. 남들이 못 뛴 거지 얘가 잘 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게이트에서 11번 게이트로 갔어요. 그 1번 게이트에 있을 때는 그나마 힘을 덜 쓰고 갔습니다. 힘을 덜 쓰고 갔기 때문에 그나마 라트에서 꾸역꾸역 뛸 수 있었지만, 자, 11번 게이트에서 자, 어느 정도 뭐 1200m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있고 얘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지 못하는 순간 바깥으로 간다면은 얘는 지난번보다 걸음이, 능력이 덜 나올 거다. 자, 이 경주도 역시 이제 건너뛰어야 되는 경주인데요. 원더풀 룰주. 이거는 뭐 좋죠. 뭐 공백기고 세븐 블레이드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날 그 원더풀 뭐죠? 그 문세영 스타는 원더풀 남촌. 이게 인기 5위였었어요. 세븐 블레이드가 인기 3위였었고. 제가 그때도 그랬죠. 버터케이가 여기선 똑같이 이용호 기수가 탈 수 있겠느냐? 못한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근데 그날 이 세븐 블레이드가 뛴 걸 보면은 11번 게이트인가요? 11번 게이트 외곽으로 나와요. 모래 그러니까 한 방울도 안 맞다면 좀 거짓말이고 외곽으로 얘가 오히려 11번 게이트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리한 전개가 나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뭐예요? 선행을 가야 돼요. 근데 선행을 가야 되는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따지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지금 4번 세븐 블레이드가 선행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있어? 이 7번 카리즈마. 일단 다른 말도 있지만 얘네 둘만 갖고 놓고 보자고요.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날 이 11번 그 누구죠? 세븐 블레이드가 뛴 라스트에 걸음 하나도 없었어요. 원더풀 남촌한테 뭐 나중에 덜미를 잡혀요. 그 다음에 이 7번 카리즈마도 얘가 선행을 갔던가요? 선행 외곽에 있었던가요? 얘 선행 외곽에 있었어요. 누구죠? 선행마도 스피어 뭐죠? 문정긴 기수의 스피어 퀸인가 뭔가 그거예요. 1번 게이트에 있었던 마필. 그걸 못 넘어서요. 스피드가 없어요. 얘 스피드 자체가 없어요. 못 넘어선다고요. 근데 얘가 이전에 뛴 거 보세요. 선행 못 갔을 때. 다 죽었어요. 그러면 왜 세븐 블레이드하고 7번만 얘가 선행을 가든 얘가 선행을 가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안 그래? 얘가 4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둘이 손잡고 돌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뒤에서 오는 말이 지금 너무 없어요. 골든펄도 지난번에 인기 1위여서 제가 임마필드 믿지 마시라 그랬죠. 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도비, 발이 높아요. 발이 너무 높으니까 직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떤 분이 이제 자꾸 그 생각이 나. 그 중에 네가 능력 있는 말을 고르라 그러는데 저 그런 거 못 골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 그냥 쉬어가는 게 좋아요. 예, 원더풀 룰주 지금 컨디션 쓸까 말까 했던 말. 투아레그 9 요게 조금 이제 얘도 이제 발이 높아요. 발이 높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뭐 투아레그 뭐 말일이 뭐죠? 이거 뭐 추천드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누가 타죠? 이용무 기수예요. 예. 이렇게 발이 높은 마필들은 중간에 한 번만 몰면 한 번만 힘쓰면 나스가 없어요. 그래서 6경주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5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여기 이제 원더풀 폭스가 있네요. 이 경주는 새벽 안개가 선행이고요. 4번. 그다음에 아치러너 8번. 선행 두 번째. 그다음에 원더풀 폭스입니다. 원더풀 폭스가 순발력이 없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14초, 14초, 뭐 14초 이거 뭐 뒤에서 붙잡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14초 정도 되는데 14초 정도라고 보자고요. 그 지난번에 그 김효정 기수가 딱 붙잡았어요. 붙잡고 저 뒤에 있었어요. 그거 잘해요. 그러니까 전개는 괜찮아요.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먹이 높으니까 말하고 실랑이를 해요. 말이 고개를 쳐들면 자기가 자꾸 말에 힘을 빼요.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제어를 했기 때문에 라스트에 올라오는데 라스트에서 안으로 기대는데 중간쯤 200m 전방에서 왼쪽 채찍을 꺼내 들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누구의 에이스 함성의 함원식 기수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기수 탓을 안 하냐고요. 아니 기수가 모르는 제가 그러잖아요. 미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미리. 뛰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미리 얘기하잖아요. 안으로 기대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날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그 그레이트 투도 김옥성 기수의 그거 코 차이로 졌어요. 코 차이로. 여러분들 이렇게 막 안으로 기대고 있는데 중간쯤에서 똑바로 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비스듬하게 뛴 거하고 똑바로 뛰는 말하고 누가 결국에는 경마는 콧싸움이기 때문에 기수의 역량이 중요한 거거든요. 코 차이에요. 여러분들 코 차이 이거 몇 미리 안 돼요. 네? 그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코 승부가 되는 게 경마인데 기수가 미리 아니 한두 번 타봤냐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한두 번 타본 것도 아닌데 뻔히 기대는 어릴 때는 이해가 더 기대했어요. 그나마 요즘에는 조금 실전 경험하고 잘 먹는지 그나마 덜 기대는 거예요. 요즘엔 제가 이마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출기 기준을 막 20조 있을 때 안으로 이 내주로 해서 조금 막 습보를 하면은 계속 기대요. 이렇게. 그리고 이쯤 되면은 한 200m 남겨놓고 발을 왼발로 바꾸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조교 보시라니까 그 김효정 기수의 주먹과 효정 기수의 주먹과 말이 오른발로 예전에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른발로만 다 쭉 뛰어요. 근데 좀 주먹만 낮췄으면 되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허리가 안 구부러져요. 허리만 구부리면은 주먹이 내려가요. 근데 허리가 굽히기가 싫은 거야. 이러고 타요. 누구 또 그런 기수 또 있잖아요. S 기수. 예? 여러분들 주먹 높아가지고 뭐 신의 아들인가 신의 여인인가 타는 기수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때 뛰기 전에 그랬잖아요. 주먹이 높아서 안 된다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예. 그래서 이경주는 어차피 헤이마마도 선행 가려고 그래. 새벽 안개도 이제 선행을 가려고. 이것도 좀 그렇고. 이제 문제는 이제 7번 메이드 스타입니다. 얘는 뭐예요? 고개가 높아요. 고개가. 그 지난번에 그 안쪽으로 정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문생혁 기수죠? 아, 임다빈 기수였었군요. 죄송합니다. 임다빈 기수하고 문생혁 기수 자꾸 조금 헷갈려 제가. 임다빈 기수가 이걸 얼마나 스타트부터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얘는 고개가 높아서 걸음 자체가 느려. 뭐 엄청 느리잖아요. 엄청은 뺄게요. 느려요. 많이 느려요. 사실은 많이 느린데 라치에서 올라오는 거 보세요. 고개 들고 뛰기 때문에 얘 자체가 골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스피드밖에 못 내요. 뭐 힘이 차면 조금 거기도 달라지겠지만 고개 높은 게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다른 말이 못 떼어줬기 때문에 그게 취입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기록만 갖고 이제 여러분들은 배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기록 좋아요. 네.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딱 하나 컨디션 좋아진 게 뭐예요? 1번 아치 아니 죄송합니다. 히어로키입니다. 히어로키. 근데 얘가 지금 27조 아니 26조에서 29조로 지금 이적을 했는데 이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뚜렷한 축이 없잖아요. 원더풀 폭스 요 정도 하나는 인정을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메이드스타 뭐 다른 상대들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좀 봐줄 만하고 이 스마트 삭스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 삭스나 그레이디 투투나 똑같은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아니 비슷한 체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들은 24초 뛴 말을 갖다 2억 기수 탔다고 아무리 2억 기수라 그러지만 저는 예, 이마필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아야죠. 기수하고 어떤 말의 어떤 그런 잘못 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탄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말의 어떤 그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의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지. 워낙 말이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기수가 뭐 진짜 뭐 누가 와서 탄다 그랬는들 그런 말들이 능력이 나오겠냐고요. 상대가 뭐 약하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6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 경주도 뭐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늘 가을, 뭐 스마트 블루, 새낭제, 찬란의 불꽃. 그 다음에 늘 가을의 찬란한 불꽃. 이 두 마필이 뭐, 찬란한 불꽃도 지난번에 약한 편성. 늘 가을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 경주는 너무 불량주로기 때문에 빨라서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기 1위였을 때. 너무 빠르다. 그게 여러분들 주로예요. 얘가 갖고 있는 걸음 자체가 순발력이 없는데 왜 순발력이 없어요? 여태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얘는 유연함이 없어요. 그냥 뭐 씩씩거리고 뛰려고 그러는 근성원인데 몸이 안 따라오죠. 몸이 뻣뻣해. 몸이 약간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힘을 안배를 해주잖아요. 그게 조제로 기사하고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렸던 거고. 근데 인기 1위였을 때는 너무 빠르다. 그 경주 자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조제로 기술을 해도 참고 못 간다 이게요. 주먹이 풀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앞에 말들이 무척 빨리 가는데 나라고 혼자 머리 쳐박고 심한 배 하고 있겠냐고, 페이스 조절하고 있겠냐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저보고 뭐 취마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힘 조절,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죠. 그걸 뭐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취입이 되겠지만 그런 어떤 힘한 배의 어떤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번 대박 스타가 지금 이게 혼합 4군? 3군에서 4군으로 좀 강등됐죠. 근데 이게 지금 선행이에요. 근데 말 컨디션은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네. 두마필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늘갈과 찬란한 불깔도 살살 조금 팬기가 보여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주로 거꾸로 반대로 한 바퀴 속복 한 바퀴씩만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아주 큰 부상만 아니면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건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7경주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8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했고 이 경주도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1300m 차돌런. 지난번에 이제 인기 4위였을 때 제가 이제 그때의 어떤 능력을 보고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인기 3위, 얘가 왜 인기를 이렇게 많이 끄느냐.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 삭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역기수라도 어떤 걔가 갖고 있는, 말이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한계니까 끌어낼 수 없다? 그건 얘기가 잘못됐네요. 말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끌어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들은 끌어낼 능력이 있어요. 기수의 역량에 따라서. 거기다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몸의 놀림, 골격 자체가 뻣뻣하기 때문에 과연 저도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역 기술에도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유연성이 좀 부족한 그런 몸놀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과연 내가 뭐 조상범 기수가 80%를 발휘했다면 끌어냈다면 네가 100%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90%를 끌어낼 것이냐, 100%를 끌어낼 것이냐, 그게 조금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플라이데이, 이것도 뭐 제가 매번 뭐 믿지 말아라. 이거 뭐 장추열 기수, 서승훈 기수가 쥐어짜다시피 해서 온 마필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플라이데이 마필 자체가 주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매번 그 한계적인 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3착 2번, 2착 2번이에요.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어떤 더 변화를 보여야 되겠죠. 컨디션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유연성은 갖고 있어요. 주폭에,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이 한계인데 거기에 힘이 차가지고 그걸 더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드림 플레이죠. 드림 플레이. 이거는 반대예요. 분명히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소속주의 그 무슨 8번이 뭐죠? 이게 미스터 스타 얘랑 동반 스포를 한 두어 차례 했어요. 일요일 날도 하고 목요일 날도 하고 수요일 날도 했던가 했는데 뭐 몇 번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 때마다 걔를 못 따라가요. 걔가 공백기가 많은 마필이고 걸음이 느린 마필이고 걔를 자꾸 쳐져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얘가 지금 480kg, 90kg? 네, 480kg 나가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걔도 크긴 하지만 얘는 유연성도 있고 다 있어요. 근성도 있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호흡이 짧다라고 얘기밖에 못하라는 거예요. 심폐기능이죠. 네? 심폐기능이 짧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데 이게 타본 사람은 알죠. 어느 정도 감을 잡아요. 제가 예전에도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조교 같은 거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떤 심폐기능이나 이런 거를 대충은 알아요. 뭐 얼마 정확하게는 뭐 가늠을 못해도 얘가 길게도 이렇게 잘 뛰네, 짧게 가다 마네.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늠할 수 있는데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얘기하는 거 좀 그렇고. 실버 퍼지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나올천지 2분의 1 마신. 얘는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얘도 보면은 아직 조금은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뛴 양호 7%에서 나머지 마필 낭주역을 빛의 대륙 레이디 태풍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었어요. 우전지 파행도 있었고. 그러니까 1번, 5번, 6번, 8번 이런 마필들 갖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다 불안해요. 어떤 딱 축을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주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200m고요. 뭐 마찬가지죠. 이 경주도 대장별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모래 안 맞고 들어왔대고 라츠에서 좀 기대려고 한다고. 이 경주 자체가 1200m 국내산 5군 1200m 아주 빠른 편성이죠. 라운시티걸도 선행 가려면 갈 수가 있겠고 클레어킨 그다음에 다운더전도 순발력 있고 히어로 사랑 러브 카우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8번 러브 카우걸은 제가 데뷔전 때도 추천을 안 드려가지고 저 창피당한 준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30kg 나가는 마필이에요. 지금 불어가지고 지난번에 공백기 때문에 8주인가 12주 만에 나오죠. 몇 주 만에 나오더라.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플라이데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주폭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주폭이 작은 마필은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 물론 상대가 약하면 선입권에서도 가능하죠. 힘 조절만 잘 해주면. 근데 지금은 컨디션까지 그러니까 아프기까지 하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경주에서 얘가 선행 간다는 보장을 못 한다는 말이죠. 클레어킨도 안쪽에 있고 이 원더풀 우먼 같은 경우 얘기할 거예요. 500kg짜리 체형을 갖고 있는데 얘는 진짜 몸이 딱딱해요. 정말 딱딱해요. 그러니까 외곽에 밀려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거 1번, 2번, 3번, 4번 빨라. 근데 10번이야 나는. 그 얘네들이 막 스피드를 내고 도망가는데 분명히 김옥성 기수는 이거 따라갈 거예요. 성향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얘는 더 라치에서 걸음이 무뎌질 거다. 뭐 없어요. 그다음에 챈슬러 하나 딱인데 챈슬러는 지금 제가 연이어 2번인을 지금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지난번에 영원 파이터랑 들어올 때도 인기 4위였었네요. 그 다음에가 인기 2, 3.2배였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못 뛰었던 마필을 갖고 추천을 드렸다. 왜 그랬느냐 이제 그게 그 이유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리면 않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뛰어다녀요. 근데 더위 때문에 그런지 말이 이전에 2번의 어떤 그런 탄력이 없어요. 그래도 얘는 이 경주에서는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 이 챈슬러예요.
외곽으로 조금 이제 지난번보다 밀려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점이 그 라운 시티 거리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마피는 그냥 영원히 지워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런 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얘가 지난번에도 근데 따라가더라고요. 따라가서 15초대를 뛰더라고요. 이전에 선행 가서 15초대 뛰었죠. 그래서 제가 이 마체가 얇아요. 얇고 너무 성질이 칼칼해가지고 어쩌다가 육군에서 선행 가면 한번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임기현 기수가 잡으니까 되잖아요. 그 이혁 기수인가가 한번 선행 가죠. 선행 외곽. 예, 이혁 기수가 선행 외곽에서 몰에 안 맞춰가지고 그게 딱 제가 그래서 끝났다고 끝났다라고 그랬나요? 뭐 그런 멘트를 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간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넌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딱 한번 제가 추천드렸던 거예요. 나머지 앞에 1000m에서 유승환, 박태정 기수 다 타도 안 되는 말이라고 했던 말. 근데 지난번에 임기현 기수가 선입권에서 붙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고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네, 뭐. 자, 아무튼 그래서 이 7번 챈슬러와 조심해야 될 마필은 1번 라운 시트 거리고 앞에 가는 마필 하나 정도는 데려가야 되겠죠. 러브 카우걸. 이게 아마 이제 장추열 기수기 때문에 선행에 실패하더라도 이제 따라갈 겁니다. 근데 앞선에서 막 싸우면 무너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카우보이 칼 정도는 좀 있어야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제 10경주입니다. 이 킹하너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 화이트 참이 안쪽에 있어요. 이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한 적도 있었죠? 아닌가요? 예. 네. 4월 달에 화이트 참이 선행 가고 킹하너가 그 외곽에 있었고 그 둘이 같이 입상했는데 이 킹하너라는 마필은 선행을 가야 돼요. 얘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얘도 몸은 조금 유연성은 떨어져요.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데 얘가 갖고 있는 게 근성이 좋아요. 그거예요. 그냥 근성 갖고 성질이 칼칼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 이런 마필들을 애시당초 따라가는 걸로 했으면은 좋았을 뻔했을 거라는 얘기. 아까 제가 이제 오전에 아까 처음에 경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뭐 기수 욕하고 조교사 욕하고 뭐 마주실에서 어쩌고 저쩌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형이에요. 체형 플러스 여기다가 뭐예요? 나머지죠 뭐 유연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기수의 영향이 얼만큼 더해지느냐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얘기는 안 드렸어요. 체형에다가 뭐죠? 근성과 이런 거 어떤 지구력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을 갖다가 기수가 얼만큼 그런 장점을 다 살려낼 수 있겠느냐, 단점을 장점으로 커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것까지는 뭐 다 더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관두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킹하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뭐 우리나라 경마가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선행이거든요. 근데 얘 수명은 짧아져요. 이런 거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 킹하너 같은 거 480kg짜리예요. 근데 얘가 안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유연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족한 유연성을 갖다가 다 선행으로 지금까지 이겼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몇 군이에요? 3군, 2군, 1군 올라갔을 때 이 480kg 좋은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이제 경쟁력 떨어지거든요. 그 바꿔줘야 되는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지금 바꾸기엔 좀 늦었습니다. 자, 이 화이트 참은 반대잖아요. 반대. 이 그 킹하너하고 화이트 참하고 비교해 볼까요? 이 킹하너 화이트 참은 몇 킬로짜리? 얘도 480kg짜리. 여러분들 이 잘 됐네요, 아주. 화이트 참하고 이 킹하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체형 비교해 보세요. 얘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거는 그냥 짧게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 킹하너는 보면은 체장이 좀 짧아요. 체장이 좀 짧아. 근데 얘는 체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얘는 체장이 짧기 때문에 주폭이 발발거려 보이는데 발발거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얘는 어때요? 체중이 아주 시원시원한 주폭을 가져요.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힘을 많이 쓰는 그런 발씀을 갖고는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480kg, 얘네 둘 다 480kg인데 하나는 이렇게 발발거리는 주폭이에요. 하나는 얘 주폭 보세요. 시원시원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그 4월 1일 날 얘네 둘이 같이 뛰었을 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거 비교해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시면은 저게 어떤 체장이 긴 거고 체장이 짧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체형. 체형이 480kg 나가는데 갖고 있는 주폭이 다르다니까요.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청산영웅 58에서 52 한금에 얘가 컨디션이 요즘에 미쳐졌어요. 지금 다른 마방에서 갔죠, 이게? 다른 마방에서 갔던가? 원래 22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서 갔죠, 한금에가? 그럼 지금까지 뛴 상대가 너무 약해요. 조금 약하긴 한데 컨디션만 놓고 보면은 뭐 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청산영웅은 직전 대비 컨디션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단지 이제 58에서 52라는 거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왜 제가 햇무리 얘기는 안 하나 그럴 겁니다. 이 햇무리가 지금 조금 맛이 가 있습니다. 예. 이 휴장 전부터 계속 제가 휴장 때 며칠을 제가 조교는 안 나갔습니다만 휴장 전부터 조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고 지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갔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조교 안 했고 금요일,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3일 조교를 제가 안 나갔는데 토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전에 조교했을 때하고 햇무리가 이번 주 조교했을 때하고 변화가 없어요, 말이. 좀 이마필은 제가 데뷔전 때부터 뭐 힘만 차면 어떤 덩치에 500kg가 넘어가는 체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걸음이 느리니까 그 느린 걸음을 힘으로 좀 커버만 해주면은 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덩치가 크니까 아랫두리에 이제 그 다리 쪽에 부상이 많은 거예요. 덩치가 큰 걸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조금 길어져도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 6번 럭셔리 캡틴입니다. 아마 제가 왜 저 얘기는 안 하나 그럴 겁니다. 이 럭셔리 캡틴 제가 최근에 와서 컨디션 좋아졌다고 김태현 기수가 탈 때 두 번 추천드렸죠. 2번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만했습니다. 이 컨디션 플러스 뭐예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제발 주먹 좀 낮추라 그랬죠. 제발. 얘는 고개가 높아요. 걸음이 크고 체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화이트 참은 고개 높은 건 없어요. 근데 이 럭셔리 캡틴을 보면 고개까지 놓고 거기다 체장이 길기 때문에 걸음이 상당히 느려요. 아까 얘기했던 원더풀 폭스는 그 축소판입니다. 얘의 축소판. 근데 말이 고개가 높고 성질이 있어서 뛰려고 해요. 뛰려고 하는 걸 갖다가 주먹을 그 높이 들고 해요. 높이 들어요. 계속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주먹을 높이 들고 어떻게, 제가 한번 좀 해볼까요? 이래가지고 말을, 이렇게 주먹이 이게 이 기꼬 위에 있지 않습니까? 기꼬 위에 있는데 말이 뛰니까는 말이 끌리니까 어떻게 해요? 기수가 땡기는데 철렁철렁 이렇게 땡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주먹을 그 귓고 밑으로 내리면은 나하고 말하고 리듬이 맞출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편하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지난번에 김동수 기수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2번 추천드리고 3번째 추천을 안 드렸어요. 변하진 않기 때문에 기수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너 능력은 그거밖에 안 돼. 김동수 기수가 타면은 아까도 제가 이혁 기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 김동수 기수가 탄다고 해서 주먹이 낮다고 해서 얼만큼 끌어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걸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근데 김동수 기수 지난번 어떻게 해요? 한번 제가 그대로 얘기할까요? 몇 회요? 1800에서부터 스타트 나오면서 김동수 기수도 뭐 김태현 기수보다 주먹이
반 정도밖에 안 낮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3코너에서 4코너로 내려올 때 김동수 기수의 주먹을 한번 보세요.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말 목보다 반은 내려가 있어요. 이 3코너, 4코너 내려갈 때. 여기서 무빙을 했어요. 무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붙잡아줬거든요. 이게 450m 여러분들. 450. 얼추 잡아서 450m라고요. 여기 450m, 코너 450m, 450m. 근데 어때요? 김동현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주먹 높이 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 차이예요. 주먹의 어떤 높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거.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수, 그러니까 그냥 뭐 자꾸 기수 탓한다, 기수 탓, 못 들어오면 기수 탓한다 그러지만은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말씀을 드리잖아요. 뛰기 전에 이렇게 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늠하냐고 모르요. 그러니까 경마가 어려운 거죠. 그걸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아무튼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한금회가 컨디션이 좋다. 청산영웅은 52kg의 부담 중량. 화이트 참과 킹하너 누가 선행을 갈 거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1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했고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5번 이 질주의 바다인데 이 애니 기븐 세터데이의 혈통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고민했을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렸나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컨디션 좋아졌다는데 자, 이 경주에는 상대가 약해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익스팩트가 여러분들 익스팩트가 인기 1위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마표 인기 2위권에서 너무 믿지 마세요. 골드마이티. 스마트 골드마이스트랑 막 옥신각신하다 라스트 중반에 격차가 벌어졌고 익스퍼트 여기서 얘가 선행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썬더 프린스 금성시대에 있고 선행 가는 것밖에 없는데 얘가 여기서 선행 가는 거 2점이라고는 선행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세요. 14초 배 14초 7 이전에 1300 14초 5 14초 1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480kg짜리 체형을 갖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대물삭스 있지 않습니까? 정정희 기수가 기승하는 대물삭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오늘은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지만 만약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인기가 있을 거다. 인기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기를 차지하지만 정정희 기수가 기승하니까 인기가 없다. 이 대물삭스나 지금 이 익스펜트나 같은 한진말인가 아니죠. 이건 42조 말이고 이건 22조. 익스펙트나 같은 체형을 갖고 있어요. 비슷한 체형을. 너무 둔탁한 체형을 갖고 있어요. 단지 하나 선행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둔탁한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는 저는 못 버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단거리, 직선이 긴 1200, 1300, 1400에서 그렇게 보여줬는데 얘를 인기말을 만들어버려요? 쉽게 선행가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장거리에서 얘 혼자 선행가. 뒤에 너무 약해. 올라오는 말이 없어. 그래도 저는 이 마피를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랬는데 여태까지 뭐 선행 쉽게 간 적이 없었나요? 가서 다 그렇게 섰는데 그러니까 그 서는 게 어디서 오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이 경주에서 입상 여부를 떠나서 뒤에서 못 올라오면 끝이니까 입상 여부를 떠나서 이 대물삭스나 익스펙트나 같은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둔탁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또 좀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 시크릿 왕자 같은 시크릿 왕자가 있지 않냐? 지난번에 1700도 뛰고 3차까지 왔는데 얘 뛰는 거 보세요. 완전히 무슨 막 이런 여러분들 기린 뛰는 거 보셨어요? 기린? 아주 느리잖아요. 슬로우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 등치를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축소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치타가 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타나 표범이 뛰는 거 한번 자세하고 얘네들 다 사지동물이에요. 얘네들은 습보가 없어요. 이 기린은 습보를 못해요. 아세요? 얘네들은 다 세박자야. 세박자는 뭐죠? 구보예요. 습보는 뭐예요? 한 박자예요. 네 다리가 땅에 하나씩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 구보는 세 박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항상 세 다리가 땅에 붙어 있어요.
얘는 한 다리가 항상은 아니고 최고의 절정일 때는 네 다리가 다 동시에 부양이 공중에 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뒷다리, 왼쪽 뒷다리, 오른쪽 앞다리, 왼쪽 앞다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떨어지는 게 습보라 그랬죠. 근데 구보는 뭐예요? 자, 오른발부터 시작을 하면 오른발이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 앞다리, 왼쪽 뒷다리가 두 번째로 같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왼쪽 앞다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세 박자예요. 하나, 둘, 그러니까는 발이 세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일로 위로 뛴다고 가정을 하자고. 이게 자, 다리가 네 개가 있어요. 이게 오른쪽 뒷다리, 왼쪽 뒷다리 절로 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쪽 앞다리, 왼쪽 앞다리예요. 자, 말은 오른쪽 뒷다리부터 시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른쪽 뒷다리가 만약에 추진을 딱 해. 로켓 발사하지 탁 얘가 발로 탁 차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동시에 이 발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세 다리가 딱 땅에서 지면에서 떨어지면서 이게 두 번째로 떨어져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세 번째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자구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가 하나, 둘, 셋이 되는 거죠. 세 박자. 그래서 따그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습보는 뭐예요? 다그다닥. 하나씩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것도 그려드릴까요? 자, 오른쪽 뒷다리가 딱 추진을 하면은 그 다음에 왼쪽 뒷다리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앞다리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왼쪽 앞다리가 떨어져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다 모여져요. 절정일 때. 그러면 공중에서 딱 뜨는 겁니다. 이게 습보예요. 구보하고 차이점이라는 얘기예요. 기린 같은 경우는 느리기 때문에 이 세 박자밖에 못해요. 구보밖에 못해요. 근데 이 치타 같은 것도 여러분들 그 초월해서 뛰는 거 보세요. 네 다리가 슬로우를 한번 돌려보세요. 네 다리가 다 떠 있어요. 얘기가 또 딴 데로 갔네요. 자, 아무튼 이 시크릿 왕자의 주행 자세가 얘는 습보가 되죠. 이제 그런 걸 좀 축소를 좀 시키라는 것 뿐이고. 근데 그런 느린 걸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200, 1300 단거리에서 늦으니까는 1700 왔다. 그래도 이 말은 느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된다라고. 왜? 상대가 약한데. 예. 근데 컨디션이 좋은 마필은 이제 질주의 바다야. 거기에 이게 지금 누구로 갔어요? 임다빈 기수로 갔어요. 이 집에 문성혁 기수가 임다빈 기수로 가요. 뭘 원하는 거냐고요. 힘 조절이에요, 힘 조절.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다빈 기수의 주먹 위치 한번 보세요. 어디가 있나 꼭 보세요. 자, 11경주였습니다. 자, 12번째 경주입니다. 1번 원평 킬러인데 이것도 인기마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평 킬러라는 마필 450km 나가는데 말 컨디션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이 단평을 아주 좋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70바이트예요. 70바이트면 글자 수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35글자밖에 못 쓰죠. 35글자 안에서 이 말의 조교 내용을 다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70바이트입니다. 유진아의 새벽 훈련, 저희 책 보시는 분들. 35글자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더 이상의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더 쓰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 마필이 지난번 제가 뛰는 걸 보고 진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능력 플러스 조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능력에다가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조교가 돼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예? 근데 조교는 돼 있는데 지난번의 능력은 아니란 얘기예요. 조교는 돼 있는데. 그럼 1번 게이트야. 조건이 좋아. 조건이 좋지만 저는 마칠 인삼이라는 여기가 70%거든요. 여기가 30%고. 이게 이제 조교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 기수의 역량이죠.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능력이 지난번에 보여준 능력이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여유가 있지 않더라는 얘기고요.
그건 그린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실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고고스타인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아닌 그런 뭐 편들도 있지만 지금 왜 제가 이마피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예상가들이 지금 다 인기만 만들었어요. 물론 올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직전에 추천드렸을 때 그 컨디션이에요. 유지하고 있어요. 김효정 기수의 1번 게이트였었습니다. 선행이 아니라도 됩니다. 뭐 내심 선행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선행을 갔어. 외곽에 7번 희망 챔프를 끌고 갑니다. 그게 혼자 뛰었어요. 이경주 자체가 제가 왜 고고스타를 축으로 쳤는데 뭐 희망 챔프는 없었습니다. 그럼 적중을 못 시켰어요. 130 몇 배 나왔어요. 그냥 얘가 선 앞에 있고 뒤에서 오는 말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정도로 똥판이었었다는, 판이 약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뛰었어요, 혼자 이날. 근데 7번 희망 챔프하고 마지막에 옥신각신 해요. 잘 뛴 게 뭐가 있어요. 4번 게이트야. 얘가 여기서 선행가요? 그러면은 상대가 세졌을 때는 지난번처럼 더더욱 편하게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편하게 뛰고도 라스트에서 희망 챔프랑 옥신각신 했는데 4번 게이트에 선행도 못 가. 그럼 뭐예요? 추입을 기대하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기록이 좋아서요? 여러분들 경마는 기록 게임이 아니라고요. 순위 게임이라고요. 순위 게임. 자, 그 다음에 네모 프린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주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장추열 기수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그동안에 하만식 기수가 이제 알았다. 이마필은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알았다. 그래서 제어를 하잖아요. 말한테 막 끌려 나왔잖아요. 그 전에 가는 대로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라츠에서 탄력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제어를 해요. 그래가지고 입성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못 들어와요. 4차인가 왔을 때. 요전에 장추열 기수 탈 때. 그래서 제가 장추열 기수 지난번에 탔을 때 또 올코니 됐다 이거예요. 왜? 장추열 기수도 뭐 문세영 기수랑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주먹이 낮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다른 기수보다 주먹이 높지는 않아요. 말을 제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끌려 나오죠. 말한테. 3코너에서 끌려 나와요. 말한테. 그 말의 성격이에요. 말의 성격이 칼칼하기 때문에 끌려 나와요. 그걸 제어를 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인정을 해요. 왜? 저도 끌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끌려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예전에 그 25시라는 말 갖고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공말하겠습니다. 이 체구가 작은 430kg짜리인데 얘가 성질이 칼칼하니까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못 당겨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내 어떤 그 주먹의 힘을 길러야죠. 왜 그거를 기수의 역량이 안 됐기 때문에 입상을 못한 거거든요. 말 430kg짜리인데 얘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기린 뛰는 자세예요. 느려요. 슬로우. 말에 자기 몸에 힘은 없는데 힘을 많이 쓰는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걸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가 안 되면 그만큼 진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끌려 나오면 죽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하만식 기수가 그랬고 장추열. 그럼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그걸 어떻게 가늠하냐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수의 역량이 뭐 지난번에 제가 장추열 기수라고 해서 제어할 겁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다른 예상가도 그 얘기 하더래요. 뭐 안 가듯이 타야 된다 이거야. 안 가듯이 타야 된다. 그러니까 안 가듯이 타야 된다라는 게 뭐야? 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표현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참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르스키니 있고 이것도 지금 컨디션은 아니고 아침 기상 이것도 그렇고 이거 뭐 지금 아침 기상이 제일 세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굳이 선행을 가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는지 이제 선행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분명히 한번 찾아보세요. 선행 안 갈 거라고. 근데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을 가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이경주에서 또 뭘 어떻게 예측을 할까요? 선행을 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까? 선행을 안 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까? 이 빠른 페이스에서. 남는 건 딱 글로벌 파워밖에 없네요. 그죠? 글로벌 파워. 우르스키는 저는 좀 세게 보는 마필인데 컨디션이 조금 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컨디션까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네, 12경주였습니다. 네, 13경주입니다. 아니 13경주 1300m. 여기 7번 항우 최강이 있는데 아까 뭐 말씀을 드렸죠? 럭셔리 캡틴 말씀드렸죠?
얘도 지금 한 490kg짜리, 490, 80kg? 500kg네요? 언제 500kg 됐어요? 원래 500kg짜리였었네요. 자, 500kg짜리인데 럭셔리 캡틴도 거의 500kg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근데 이 럭셔리 캡틴이나 그 항우 최강이나 제가 그랬잖아요. 이마필도 그때 딱 제가 추천드리고 마지막에 6군 때 추천드리고 뭐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넌 끝이야. 아까 얘기했던 나온 시티걸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리듬이라고는 털끌 만큼도 없어요. 그냥 힘으로 뛰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임다빈 기수가 힘으로, 제가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임다빈 기수면 이런 딱딱한 몸을 갖고 있는 마필이 상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힘만 조금만 조절해주면 라스트에서 힘으로 올라올 거다. 제가 이런 멘트를 했어요. 근데 그게 상대가 강해지면 안 통해요. 근데 이 마필에 대해서 예상가들이 자꾸 세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이건 이 경주에서는 뭐 쳐다도 안 보는 마필인데 이거 오면은 다른 말이 못 뛴 거죠. 뭐 히든 블레이드 지난번에 진짜 껍데기 벗긴 마필이고 클레어 베스트 이게 지금 이제 1300 뛰어봤네. 이게 지금 컨디션이 조금 예. 그러고도 뛰는 마필이니까 일단은 뭐 얘는 배팅권에선 뭐 그렇게. 그다음에 나올천지입니다. 이 나올천지인데 5번 나올천지.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선행마가 뭐 있었죠? 없나? 이게 선행인가요? 히든 블레이드하고. 저는 이런 마필은 좀 덜 보고 싶어요. 왜 덜 보고 싶으냐면 일단 선행을 가요. 거기다가 지금 일요일 오후에 이제 비 소식은 있긴 합니다만 토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이 나올천지가 지난번에 뛰는 걸 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 나올천지의 어떤 발 쓰는 거니 그냥 현란하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정말 현란해요. 그러니까 선행이면은 그런 것들이 선행이면 극복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선행을 가도 좀 그런 것들 때문에 버텨내기 힘들 거다라고 좀 보여요. SI 코코 있고 드림 여왕. 이 드림 여왕이 예, 그 전에 제가 이제 추천드렸죠. 김효정 기수 탈 때. 맞죠? 예, 1400에 추천드렸다 실패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제 뭐 저는 뭐 생각지도 못했던 마필이었었고 이게 따라가도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선행 불량률이었었어요. 다습주로 선행이었었는데 얘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항상 이 마필이 조금 약간 그 부자연스러운 몸은 상당히 좀 그 유연해요.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 근성도 있어요. 근데 이 발 쓰는 게 이 발이 좀 따로 놀아요. 몸통하고 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능력을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근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실전에서 앞에도 가고 따라도 가는 거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항상 조심하십시오. 근데 오늘은 얘네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 1번 이 미르 포인트가 주인공입니다. 그 제가 매번 그 누구죠 다비드 기수 탈 때도 뭐 이 마필 뭐 이렇게 막 평가 절하했던 그런 마필인데 조인권 기수가 타고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타요? 그냥 그 전에 다비드 기수나 다른 여타 기수는 매번 밀고 나왔어요. 왜? 얘도 아까 얘기했던 그게 뭐 시크릿 왕자랑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시크릿 왕자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 럭셔리 캡틴처럼 고개가 조금 높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 미르 포인트의 단점이 여기서 더 큰 게 뭐냐면 주행자세도 그런데 그런 주행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힘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라스트에서 내측으로 기대요. 사행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비드 기수나 막 오면 라스트에서 기대했지 않습니까? 펜스 쪽으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조인권 기수가 맡아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훈련을 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무척 노력을 했고 실전에서 어떻게 타요? 붙들고 타요. 기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걔의 힘을 너 라스트에서 힘이 떨어지니까 기대지 너 내가 조금 힘 좀 아껴줄게. 그럼 라스트에서 기대지 마. 그거거든요. 조교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 어저께인가 그 목요일 날도 여기서 그 누구죠? 조인권 기수가 스포를 하는데 말이 여기서 자꾸 기대려고 해요. 이 스포를 막 시작해서 오는데 내측주로 해서. 근데 여기 한 250m 지점인가요? 요쯤 오니 기대니까는 막 말하고 이제 막 말한테 그 발을 바꾸라고 막 하는데 안 바꾸니까 딱 때려요. 왼쪽을 딱 때리니까 탁 바꿔요.
근데 이마필이 원래 그렇게 명령을 받아들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자꾸 이제 조교 때도 그렇고 막 기대고 뛰고 막 그랬던 마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얘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 실전에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얘를 등한시하는 거지.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명령도 잘 받아들여? 응? 기본적으로 어떤 파워는 있어. 얘가 명령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1번 게이트에 1번 게이트. 1번 게이트에 있는데 기대면 지가 어디로 기댈 거냐고. 문제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전개를 한번 코너부터 따져볼까요? 제가 누가 선행을 가든 1번이니까 여기 있다고 치자고요. 안쪽에 있다고 지금 뭐 여기 앞에 말이 있든 뭐 어쨌든 간에 뭐 선입권이든 뒤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얘도 순발력이 있으니까. 하여튼간 여기 선입권에 바짝 따라온다고 생각하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원만하게 코너가 돼 있지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3코너에서부터 그러니까 3코너는 게 제가 이거하고 이제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이 곡선이 여기서 완전히 급해지죠. 급해져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면 좀 이상하고 이렇게 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4코너를 돌 때 보면 말들이 부채꼴로 쫙 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 1번 게이트에서 이 조인건, 그러니까 어떤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서 서둘러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깥으로 뺑 잡아 돌아. 1번 게이트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펜스에 대놓고 두둑에 패면 얘 힘 남아요. 그겁니다. 이제 그걸 노리는 거지. 게이트 위치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령도 잘 받고 조구도 제대로 됐지 않습니까? 뭐 기본 능력은 뭐 제가 이제 뭐 생각했던 기본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런 이점은 갖고 있다. SI 코코 이거 말씀은 얘는 뭐 지난번에 다비드 기수의 누구예요? 벡토르 기수야? 다실바 기수. 다실바 기수가 조금 무리했죠. 외곽으로 무리해서 라스에 걸음이 없지만 기본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제일 센 마필입니다. 여기서. 자 13경주였었고요. 자 14번째 경주입니다. 여기 뉴킹맨이네. 뉴킹맨이 이게 이제 선행을 가려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 누구죠? 아까 같이 미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면 안 돼요. 그냥 선행을 내주고 빨리 내가 그냥 선행 뒤에 가서 남들 자리를 못 잡게. 그러니까 어떤 말이 선행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남들한테 자리를 뺏기지만 않으면 돼요. 일단 선행을 두고 가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이런 뉴킹맨 같은 경우는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야 돼요. 이런 말들은. 저 선행만 싫어하는 뭐 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들은 가줘야 돼요. 근데 외곽에 지금 빠른 마필이 뭐가 있어요? 매니 언더풀, 제이 모션 이것뿐이네요. 예, 이것뿐이네요. 그냥 가볼 수 있어요. 가는데 이제 외곽에서 이제 그 누구죠? 매니 언더풀 10번하고 11번이 이제 와서 덤벼들 거예요. 덤벼들어도 그냥 뭐 넘겨주지만 않으면 돼요. 라스트에 쓰더라도. 그러니까 얘가 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외곽에 10번 매니 언더풀이나 11번 제이모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걔의 압박을 받으면 걔네들의 압박을 받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전에 그 누구죠? 문세영 기수가 2차 골 때 뭐한테 졌어요? 53조 말 49조에서 간 말 이름이 뭐지? 교룡둑스. 걔한테 졌어요. 근데 교룡둑스가 저는 한참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룡두스가 센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뭐 평범한 정도. 근데 그 말한테 졌어요. 그때도 이제 주로가 다습 15%? 20%였었어요. 20%였어요. 다습이었어요. 하여튼 뭐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26초는 이제 믿을 게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뭐 선행문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옥룡도 이제 이번도 이런 옥룡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눈여겨 보시죠. 이동화 기수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마필이 계속 선행만 가서 들어온 마필이 예전에 뭐 하만식 기수인가 누가 타고 선행만 가서 들어온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이 왜 선행을 가야 돼? 얘 지금 이렇게 머리 쳐들고 뛰잖아요. 그 머리 쳐들고 뛰기 때문에 중간에 막 말이 옆에 붙으면 같이 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힘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하이퍼카 뭐 주겠고 제다이 포스. 이 이제 제다이 포스가 나왔지. 제다이 포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300까지만. 뭐 저도 이번에 예상을 했어요. 왜 예상을 했냐면은 이 경주 자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다이 포스가 저는 1300까지만 봐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1600m 김효정 기수가 탈 때 그때 추천드리고 나서 유승환 기수 추천드리고 나서
아, 저 마필은 한계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고개가 높아요. 고개가 높은데 말씀드렸다시피 김효정 기수의 주먹이 높아. 그래서 제가 이 마필 기계 얘의 어떤 힘을 더 안 빼려면 주먹을 낮추고 힘 안 배를 해줘야 돼요. 최대한 해줘야 되는 마필. 이거 1300 아주 느린 경주 아니면은 조금 너무 그렇게 세게 보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원더풀 퍼죠. 요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뛴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떤 가능성, 잠재력은 조금 더 보여줄 능력은 더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조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컨디션도 그렇고요. 네, 그 능력이 좀 가늠이 안 되고 9번 더 페이버시 저는 경주 이경주의 축입니다. 아까 이제 그 안쪽에 1번 누구예요? 뉴피킹맨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엮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 말씀드린 대로 20번 매니언더풀이 지금 몇 승 했어요? 20몇 전이에요. 20몇 전 동안 이 한 번 선행 외곽에서 유승환 기수가가 입상했고 나머지 두 번이 다 선행이에요. 다 선행.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 온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순위권에 든 적도 있습니다만은 2승과 준우승 1회가 다 선행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외곽에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뉴킹맨 같은 경우가 쟤네들을 죽여주고 자기가 입상하려면은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이모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고개 엄청 높잖아요. 지난번에 선행 죽기 살기로 가잖아요. 정정희 기수가. 하정훈 기수예요? 네, 정정희 기수죠. 그 외곽에 밀려 있어. 내 이점을, 뉴킹맨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도 기수의 역량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뺑 일본 게이트에 있고 죽기 살기로 선행 가야죠. 죽어도 가야죠, 이거는. 밖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남 좋고 내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나치 가서 쓸 때 쓰더라도 내가 선행을 가면 쟤네들은 일단 죽여줄 수 있거든. 9번, 10번은 죽여줄 수 있잖아요. 10번, 11번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우승을 하려고 타는 게 아니라 입상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차피 나머지 뭐 더 페이버에서 덜미를 잡히든 누가 잡히든 10번, 11번한테는 안 잡힐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같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나는 이점이 있잖아요. 1번 게이트에. 그런 것들을 좀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4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11마리가 출전하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15경주 마이티루 이스트반이요? 이스트반이 여기서 제일 빨라요. 빠르긴 할 겁니다. 레이디 켈러 같은 게 이런 게 빠른데 지금 공백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빨라? 컴플리트 타임이 있고 라움 패션도 빠르고 이 글로벌 보배 맞죠? 글로벌 보배 리얼마 제가 뭐 리얼마는 문세영 기수 탈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너무 세게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컨디션까지 아니에요. 7주 만에 나오고 조교를 좀 마음껏 하지를 못했습니다. 얘도 보면 480kg짜리인데 걸음이 약간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 참보다는 그 정도는 안 해요. 화이트 참은 슬로우잖아요.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안 해요. 슬로우 이 정도지. 예, 이 정도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때 한번 2차 골 때 뭐죠? 플라잉 골드한테 절칠 때 그때 보고 조금 실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문세영 기수가 머리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마필의 능력을 그러니까 뭐 저라고 해서 어떤 말을 다 능력을 가늠할 수 없죠. 잠재력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1번 갑자기 말 이름 생각 이스트반항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7번 컴플리트 타임입니다. 이 컴플리트 타임인데도 선행 외곽에서 한 번 입상하고 다 선행이에요. 다 선행이야. 얘도 성질 칼칼해요. 선행 가야 돼. 지난번에 김기배 기수가 선행 가가지고 하여튼 뚝섬 스타일이라 선행 가면 붙드는 건 잘해요. 선행을 가든 안 가든 붙드는 건 하여튼간 뭐 지금은 은퇴했지만 김기배 기수 이 뚝섬 시대의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이제 그런 식이었던데 시기에 어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요, 뭐 제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보배 이거는 인정을 하자고요. 11번 글로벌 보배를 축을 해서 자 2번 마이티룩입니다. 지난 그 김혜성 기수가 입상했을 때 2차 왔나 그때? 머리 쳤나요? 머리 쳤군요.
그때는 뭐 제가 상대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다음부터 걸음이 늘어요. 이런 지금 450kg짜리인데 얘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플라이데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말의 어떤 몸의 놀림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들. 단지 하나 이제 체장이 좀 짧기 때문에 목이 좀 짧은데도 불구하고 신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450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한계에 가서 이제 부딪혀요. 딱 빨리 와요. 그게 이제 뭐 이 호나코는 4군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한 2군 정도 가면은 거리가 늘면 좀 더 어떤 변화가 보이겠죠. 그래서 문제는 1번 이 이스트반과 7번 누구죠? 컴플리트 타임이 이 충돌이 나거든요. 둘 중에. 근데 얘는 선행을 가도 저는 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얘는 7번은 선행을 가면 봐야죠. 예, 봐야 됩니다. 이마필은 선행이면 조금 더 뛰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 7번이 충돌이 나기 때문에 11번 글로벌 부배를 조금 더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고 얘네들이 둘이 만약에 심하게 싸운다. 김영건 기수하고 임경 기수하고 그렇게 싸울 일은 없죠. 그럼 결국에는 문학보스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전에 3차 굴 때 제가 추천드렸었죠. 3차 골 때 추천드리고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아, 이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게 왜 그때 말씀드려요? 이게 1조에 있다가 27조로 가면서 조교의 어떤 패턴을 싹 바꿔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선입견이에요. 얘가 그동안에 이전에 보면은 뭐 다는 아니지만 자꾸 앞에만 가려고 그랬어요. 박태정 기수, 최범규 전부 다 앞에만 가려고 길을 썼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교를 바꾸고 27조에서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니까 거기다 김동수 기수 타고 3차 올 때 제가 딱 근데 지난번엔 레이스가 너무 빨랐고 오늘도 빠르지만 앞에서 무뎌지거든요.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면은 여기서 지금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누가 있어요? 마이티로 가고 글로벌 보배 딱 이렇게 두 바퀴. 리얼마 이게 조금 이제 걸림.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할 필요는 발베니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이제 글로벌 보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발베니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이즈 센 데서 뛰어다녔어요. 예, 그거 고개 하나. 그 다음에 컨디션도 좋고 안토니오 기수가 한번 타봤기 때문에 어떤 전개를 갖고 나올지 그게 조금 지금 가늠이 안 돼요. 컨디션이나 이제 체중 체크 이런 것들은 좀 해서 글로벌 보배냐 발베니냐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15경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월 5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예, 너무 많이 했고 1시간 지금 30분 넘겼습니다. 제가 조금 줄인다 그랬는데 줄여도 이렇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째에 다시 뵙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